네, 개인회생 중요한 업데이트 사항이 있어서 신속히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채무자 분들이 주식 코인으로 손실 본 경우에 청산 가치에 반영하는가 이 문제가 있잖아요. 채무자는 청산 가치 이상 변제를 해야 되니까 주식 코인으로 탕진한 금액 1억을 청산 가치에 반영할 경우에는 1억 이상 변제를 해야 되는 거죠. 1억 나누기 변제 기간 36개월 하면 한 달에 277만 원 이상 변제를 해야 되니까 탕진 금액이 청산 가치에 반영될수록 변제금이 높아진다 그런 말이겠죠. 이만큼 변제를 못한다 하더라도 생계비를 감액하든지 변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법으로 변제율을 상승해 줘야지 통과할 수 있었고, 이런 방법을 쓴다 하더라도 탕진 금액 대비 소득이 너무 작은 경우에는 기각이 되기도 했죠. 근데 서울회생법원이 2022년부터 주식 코인 손실금은 청산 가치에서 제외한다. 그 당시 굉장히 핫한 이슈였죠. 서울에서 제외한 뒤로 23년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도 만들어지면서 주식 코인 손실금을 청산 가치에서 제외하는 걸로 실무준칙을 제정하였고, 26년 3월에 대구하고 광주 회생법원이 만들어지면서 주식 코인 손실금은 청산 가치 제외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였고, 전주는 지방법원이지만 실무준칙을 제외해서 주식 코인 손실금은 청산 가치 제외하고, 대전 같은 경우는 대전 지방법원 시절에 서울 실무준칙을 준용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얼마 전에 26년 5월 1일에 대전도 회생법원 홈페이지에 실무준칙을 공표를 해서 우리도 주식 코인 손실금은 청산 가치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서울, 경상, 전라, 충청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식 코인 탕진 금액은 거의 다 청산 가치에서 제외가 된다. 내 소득이 200이라고 가정하면 1인 생계비 154만원 제외하면 46만원 36개월 변제하면 종료가 되는 것이지, 탕진 금액이 크다고 변제금이 더 올라가진 않는다. 물론 최근 채무나 이런 건 별개의 문제지만 배우자 재산 2분의 1을 청산 가치에 반영하는가도 마찬가지의 문제입니다. 남은 재산이 없지만 배우자가 1억의 재산이 있을 때 배우자 재산 1억의 절반인 5천만 원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나의 재산으로 간주를 해버리면 청산 가치 이상 변제를 해야 되니까 5천만 원을 변제 기간 36개월 동안 변제를 해야 되죠. 그러면 한 달에 138만 원 이상 변제를 해야 되는데, 내가 재산이 없어도 배우자 때문에 나의 청산 가치가 커지니까 변제금이 상승하거나 변제 기간을 연장하거나 너무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기각이 되는 경우도 있었죠. 이것도 서울회생법원이 제일 먼저 배우자 재산의 2분의 1을 청산 가치에 반영하지 않겠다 이렇게 실무준칙을 제정했고, 그 뒤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이 만들어지면서 동일하게 따라가기 시작했고, 26년 3월에 대구 광주회생법원이 만들어지면서 역시 실무준칙을 제정해서 배우자 재산은 청산 가치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했고, 26년 5월 1일에 대전회생법원 역시 실무준칙을 발표해서 배우자 재산은 청산 가치에 반영하지 않겠다 이렇게 제정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배우자가 재산이 많다 하더라도 내 소득이 200밖에 안 되면 1인 생계비 154만원 빼고 월 46만원만 3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탕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나머지 법원에서는 반영할 가능성이 있지만 서울, 경상, 전라, 충청 대부분의 지역에서 제외가 되니까 문제점이 크게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변제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소득이 200이라고 가정하면 1인 생계비 154만원 빼면 한 달에 46만원 변제를 하잖아요. 예전에는 변제 기간이 5년이었는데 이게 3년으로 줄었는데, 그 뒤에 다시 한번 개정이 되어서 원칙적으로는 3년인데 다음에 6가지 경우에는 2년으로 단축할 수도 있다. 3년 이하로 할 수도 있다. 그 6가지가 어떤 경우인가? 65세 이상 소득이 원활치 않는 사람, 중증 장애에 있어서 소득이 원활치 않는 사람, 30세 미만 청년이기 때문에 사회에 빠르게 복귀시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다자녀 가구의 부모, 한부모 가정의 부모, 전세 사기 피해자, 이렇게 6가지 경우에는 법원에서 재량껏 3년 이하의 변제 계획안을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만들었거든요. 이건 역시 서울회생법원에서 제일 먼저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였고, 그 다음에 수원, 부산회생법원이 만들어지면서 따라했고, 26년 3월에 대구, 광주회생법원이 만들어지면서 역시 위 6가지 경우에 3년 이하로 단축할 수 있다. 이번에 26년 5월 1일에 대전회생법원 역시 실무준칙을 공표하면서 위 6가지의 경우에는 2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 소득이 200이라고 가정하면 월 46만원을 3년이 아니라 2년만 내고 종결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주의하실 게, 전주는 지방법원인데 실무준칙 규정을 보면 6가지가 아니라 얘랑 얘가 빠진 상태에서 4가지 경우로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26년 3월에 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광주회생법원 개원을 했는데 실무준칙을 빠르게 한번 살펴봅시다. 광주회생법원 실무준칙 26년 3월 3일자 광주회생법원 실무준칙, 주식 코인 손실금 청산가치 제외, 배우자 재산 청산가치 제외, 6가지 경우에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대구회생법원 실무준칙 제정 26년 3월 1일 대구회생법원, 주식 코인 손실금 청산가치 제외, 배우자 재산 청산가치 제외, 6가지의 경우에는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 26년 5월 1일에 대전회생법원 실무준칙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을 준용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자기들이 독립적으로 제정을 하였습니다. 대전회생법원 배우자 명의재산 제외, 주식코인 손실금도 청산가치에서 제외. 다만 대전은 요 말을 한마디 추가를 하였네요. 채무자가 투자한 자금의 출처, 투자 당시 채무자의 채무 초과 상태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우리가 형편 봐서 재량껏 청산가치에 반영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로 여지를 좀 두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제외하는 걸로 실무준칙을 제정하였으니까 제외되는 게 원칙이라고 볼 수 있겠죠. 6가지 경우에 3년 미만 변제 기간을 정할 수 있다. 그리고 전주는 회생법원은 아니고 지방법원인데 전주지방법원 실무준칙 역시 주식, 코인, 손실금, 청산가치 제외, 배우자 명의재산, 청산가치 제외. 아까 말씀드렸지만 6가지가 아니라 65세 이상 30세 미만은 빼고 4가지 경우에만 변제 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대구, 광주는 26년 3월에, 전주는 26년 1월에 실무준칙을 제정했고 전주는 3년 이하 해주는 게 4가지 경우만 있다. 대전 같은 경우는 5월 1일에 실무준칙을 별도로 제정해서 셋 다 해주는 걸로 규정을 제정했다. 전주지방법원 같은 경우에 3년 미만으로 해주는데 30세 미만 청년하고 65세 이상 고령층이 제외가 되어 있잖아요. 혹시 요거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법원에 전화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질문은 65세 이상하고 30세 미만은 실무준칙이 없던데 이 사람들은 3년 미만으로 단축하는 특례에 해당하지 않느냐 물어봤더니 올해 바뀌었어요. 아, 해당 사항 없는 걸로요? 그래야 해당이 안 돼요. 아, 알겠습니다. 예, 꼭 여쭤보려고. 감사합니다. 네. 회생위원님 답변이 해당이 없다, 안 해준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회생위원님이 그냥 통화 중에 GD에 답변 주신 거니까 공식 발표는 아니고요. 일단은 실무준칙상으로는 2가지 경우는 없습니다. 앞으로 수주간 실제로 대전, 대구, 광주 회생법원에 실무준칙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실무에서 별 예외가 없는지 확인해보고 그것도 별도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보겠습니다.